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부교수 김웅섭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열린정봉 학생들에게 정보통신공학과의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육 과정을 소개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정보통신공학 전공은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고요.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전공에서 다루는 분야는 사실 정보통신 분야가 굉장히 넓은데요. 그 중에서 지능형 소프트웨어, IoT,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보호, 6G,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교육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보통신공학 전공은요, 1994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1994년도는 대한민국 정보통신부가 창설이 된 해거든요. 원래 그 1994년도 이전에는 최신부가 있었어요. 최신부라고 해서 우편 업무라든지 전화 업무,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였는데 21세기에 맞춰서 정보통신이라는 분야의 발달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예상을 하고 정보통신부로 대폭 개편을 해서 창설을 하게 되었고요. 동국대학교에서도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학과를 창설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게 우리 정보통신공학과의 전신인 전산과학과입니다. 하지만 1998년도에 이름을 바꿨어요. 전산과학과에서 정보통신공학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공학과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아주 다양한 주요한 분야에 대한 어떤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7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 산업계 관점 최우수 대학으로 두 차례 선정이 되었고요. 사실 이 산업계 관점 최우수 대학이라는 거는요, 저는 매년 선정을 하지만은 분야별로 산업계 관점 최우수 대학을 선정을 했는데 우리 학교가 모두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학과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졸업생들이 모두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 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 정보통신학과에서도 좋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공에서 정보통신 분야는 사실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자동화 기기들 또는 통신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포괄하고 있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보통신공학과에서는 과연 그들 중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열린전공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많은 분야에서 중점을 다루고 있는 주요 연구 분야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능형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어떤 개발자가 코딩을 해서 어떤 코딩된 내용대로 컴퓨터가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능형 소프트웨어는 그 작업이라는 게 개발자가 제안을 두고 있는 로직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용 환경 또는 과거의 어떤 사용 히스토리 등등을 통해서 사용자의 어떤 요구 이런 걸 직접 예측하고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지능형 소프트웨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능형 소프트웨어는 사실 상당히 고도화된 걸로 사실 이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어떤 학문 분야들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또는 IoT 등등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워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 정보통신공학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여러분들이 졸업을 했을 때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산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연구 분야에서 어떤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에 일할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공에서 다루는 또 중요한 분야는 IoT에 대한 부분인데요. IoT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리적 사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 교환하면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런 기술을 IoT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필요한 기술들이 센서를 탐지하는 그런 기술들, 센서 기술들과 그리고 센서들끼리 연결을 하고 서버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연결성에 대한 내용, 또는 다양한 어떤 물리적 어떤 사물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 연산의 부하를 분산하기 위한 엣지 컴퓨팅 등등의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역시 정보통신공학과에서는 역시 IoT 분야에 대해서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센싱에 대한 부분, 신호에 대한 부분, 연결에 대한 부분, 또 서버의 어떤 클라우드적인 그런 서버의 어떤 계산,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저희 전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는 이제 6G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핸드폰을 많이 쓰실 테니까 LTE가 뭔지, 5G가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기술은 5G고요. 또 LTE도 많이 쓰이고 있죠. 하지만 이제 향후에는 이제 5G에서 6G 시대로 이제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5G는 뭐고 6G는 뭐냐 하면 아주 간단히 5G보다 100배 빠르고 단순히 빠르다는 거 그런 장점을 이어서 사실 6G 기술에서는 그런 5G보다 훨씬 빠르다는 기술을 활용해서 더 확장성 높은 즉 예를 들면은 테라 통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엣지 컴퓨팅 또는 양자 기술 등등의 다양한 응용되는 여러 가지 연구 분야들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생활에 활용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공학 전공에서는 역시 6G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6G 통신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학문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보통신공학 분야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스마트 모빌리티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또는 반자율주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차량이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운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스마트 모빌리티는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스마트 모빌리티는 뭐 기계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결합돼서 어떤 연구 분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정보통신공학과에서는 센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센서의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인공지능 기술들 그리고 또 차량들끼리 또는 차량과 인공위성 또는 차량과 관제소 뭐 이런 부분에 서로 차량끼리 통신하는 보통 V2X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V2X 통신 기술 또는 이런 통신에 필요한 보안 기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스마트 모빌리티 부분을 다루고 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에 다루는 학문 분야는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정보통신에서 이제 통신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단순히 빠르고 정확하고 에러가 없는 그런 통신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붙여서 그 통신 자체가 안전하게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지 않고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든지 또는 데이터가 전송되고 또는 전송받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그런 21세기에 앞으로 다가올 초연결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버적인 위협을 방지하고 데이터도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을 통틀어서 정보보호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부분도 다룹니다. 여기서 제가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고 좀 어려운 얘기를 얘기했는데 데이터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는 건 데이터가 들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고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에러로서 어떤 문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잘못 기록이 된다든지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가용성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전송돼서 쓰기 힘든 상태로 된다든지 이런 거를 없이 데이터를 언제든지 쉽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정보보호 기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21세기에서는 앞으로 나올 세대에서는 양자 컴퓨팅 이런 부분들이 아마 향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양자 컴퓨터
라는 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연산 속도가 빠르거든요. 굉장히 빠른, 어마어마하게 빠른 컴퓨터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보호 기술, 이거는 사실 쓸모가 없어요. 양자 컴퓨팅이 나오게 되면. 왜냐하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보호 기술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암호를 풀 수 있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역시 양자 암호화, 양자 컴퓨팅 시대에서의 정보 보호, 이런 부분도 역시 중요한 연구 분야로서 우리 과의 교수님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공 커리큘럼은 앞서 말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 맞춰서 뭐 그 각 연구 분야 하나하나씩을 맞춰서 어떤 거기에 따른 뭐 전공을 배운다든지 한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그 앞서 말하는 양자 컴퓨팅, 정보 보호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IoT라든지 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떤 그 교육 과정들, 과목들과 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과정을 나누어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런 그 교육 과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또 학생들이 또 무엇을 들어야지 내가 보안을 잘할 수 있고, 내가 뭐를 들어야지 인공지능이라든지 IoT 쪽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과목들이 개설돼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는 트랙, 4개의 트랙으로 맞춰서, 사실 이 트랙이라는 게 뭐 이 트랙에 꼭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때 뭔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수업을 들으면은 IoT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전문가가 되겠구나, 또는 나는 이런 과목을 들으면은 AI나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4가지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IoT,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보안 등의 분야의 트랙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선후수 이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AI, IoT, AI 소프트웨어 융합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1, 2, 3, 4학년에 거쳐서 다양한 과목들이 이제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되게 복잡하고, 아마 전공 과목이라서 과목 이름도 그렇고 좀 많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어렵겠지만은 저희가 이 트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또는 2학년, 3학년, 4학년에 걸쳐서 관심 있는 AI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은 무슨 과목을 들을까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융합 트랙을 제공하고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고요. 과목 이름은 지금 봐서는 어렵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정보통신공학 전공을 선택을 하고 와서 수업을 듣게 되고, 전공 수업을 듣고 뭐 여러 가지 과제나 숙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식을 쌓게 되면은 아마 어떤 내용을 하는지는 아마 와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융합 트랙이라는 거는 뭐 반드시 이걸 들어야지 졸업이 되고 이런 차원보다는 단지 여러분들이 AI나 소프트웨어의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다, 또는 그쪽으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선후수 이수 체계에 맞춰서 과정을 거쳐서 수업을 들으면은 아마 산업계에서 필요한 좋은 능력을 가진 인재로서 졸업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을 맞춰서 수강을 하면 된다라는 기준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AI 소프트웨어 외에도 IoT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통신,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 모든 이 트랙들이 선후수 과정이 있고요. 이 선후수 과정이 있는데 많은 과목들이 서로 겹쳐 있어요. 겹쳐 있는 거는 사실 정보통신 분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보통신 분야의 뭐 보안이라든지 IoT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서로 다르지만은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또 미리 학습해야 되는, 또는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공통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 2학년에 맞춰서 구성을 하고요. 좀 더 전문적인 부분들은 3, 4학년에 맞는 수업들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공 커리큘럼제의 일부 과목은 중복되어 있는
과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중복되어 있는 과목들은 또 저희가 모듈이라는 체제로 따로 구성을 해서 이 과목의 특성들, 그리고 이 과목을 들으면은 이 융합 트랙에서 어떠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듈로 또 과목을 구성해서 전공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공학과에서는 다양한 이제 동아리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학과에서 가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학원 과정이지만은 하나오션과 연계돼서 채용 연계형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채용 연계형 대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 학과에 이 프로그램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하나오션에 자동으로 취업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글쎄요, 뭐 지금 우리 과의 취업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오션 채용 연계형 대학원 프로그램의 경쟁률이 뭐 10대 1, 20대 1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성적을 충분히 좀 좋은 성적을 가지고 보이고 있고 하면은 채용 연계 대학원에 충분히 입학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열려 있으니까 열려 있고요. 어쨌든 저희 학과에서 학생들과 회사와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하나오션과 같은 채용 연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학생들의 IoT 또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 학과에서는 매년 경진대회 개최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학교 수업에서만 배울 수 없는 어떤 다른 지식들 또는 조금은 좀 산업계 관점에서 또는 조금은 좀 더 연구적인 관점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어떤 지식을 좀 알리기 위해서 정보통신 전문가 특강을 매년 수차례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통인의 밤이라고 해서요. 매년 학생들, 재학생들, 졸업생들, 교수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학과의 비전이라든지 학과의 장래 아니면 학생들의 어떤 장래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고민 상담 이런 부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통인의 밤도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정통인의 밤을 통해서 정통인으로서의 어떤 정보통신공학과의 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자부심도 높이고 많은 정보도 갖고 많은 도움도 얻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학과 같은 경우는 취업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취업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할 텐데요. 최근 3년 평균 78% 정도 됩니다. 공대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좀 아주 상위권은 아니고요. 중상위권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취업률만 78%, 80%대가 아니라 취업하는 학생들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취업자들 통계를 대략적으로 내본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대기업의 SK텔레콤이라든지 네이버 또는 SKCNC, 삼성전자 또는 현대모비스 같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LG전자, LG유플러스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그 외에도 또 하나생명이라든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같은 금융기관에도 많이 취업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또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지금 사회생활을 졸업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취업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취업자들이 졸업생들이 취업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물어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졸업생들을 물어보고 컨택해서 물어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결과 제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산팀, 대기업에서 전산팀에서 어떤 인프라를 관리하고 인프라를 새로 설계하고 설치하고 또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 하는 부분에 일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회사에서는 개발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이런 쪽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기업에서도 역시 공기업에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주로 IT 분야, 정보통신 분야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 취업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를 관심이 있는 학생들, 열린전공에서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과는 사실 모든 공과대학에 전공은 쉬운 전공은 없어요. 모두 다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은 또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만큼 졸업하면은 또 그만큼의 또 얻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취업이 잘 되는 학생들 또는 잘 되는 학과들, 이런 학과들이 그냥 취업이 잘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학부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할 양도 많고요. 이런 데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보통신공학과라든지 아니면 공대 단학과가 어렵기만 한 건 아니고요. 특히 정보통신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우선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많고, 그리고 또 정보통신이란 특성상 수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리적 문제에 대해서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근면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선배들, 졸업생들의 성적 같은 부분들을 통계를 직접적으로 낸 적은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제가 수업을 하면서 확인해 보면은 정시든 수시든 기회 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은 그냥 성실한 학생들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정시 학생들이 수능 점수가 좋으니까 성적이 좋고, 또는 학교장 추천 인재는 뭐가 좋으니까 이쪽이 더 좋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결국은 좋은 성적을 받고, 그리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에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라는 게 제가 쭉 교수 생활을 하면서 관찰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보통신공학과에 대한 제 설명 듣고 이게 충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나 하는 좀 걱정이 좀 있는데요. 네, 어렵다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이 있고, 정보통신 분야를 하는 과들이 우리 학교에 몇 개 과가 있는데, 관심이 있고, 그리고 수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수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거를 보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크게 어렵다든지 싫다든지 이렇지 않다면은 아마도 우리 과에 오시면은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원하는 취업이든 아니면 학업이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린전공 학부 학생들이 만약에 우리 학과에 오시게 되면은 아마 저희가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듣게 되고 실습이라든지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요. 또 프로젝트 하면서 또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을 연구한다든지 또는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와서 또 수업을 듣고 좋은 학점을 따는 것도 좋지만은, 또 와서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교수님들과 같이 많이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어떤 전공에 있는 좀 더 깊은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면서 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 또는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내가 어떤 걸 하면 좋은 건지에 대한 고민도 아마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을 가능하면은 교수들이나 아니면 선배들 또는 같이 나누면서 학과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